프리즘 모양의 옆이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네모가 높이라고 할 때 정교도의 둘레는 4 곱하기 8 더하기 네모 곱하기 2와 같습니다. 그러면 56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4 곱하기 8에서 56을 빼면 네모 곱하기 2는 이렇게 24 같습니다. 56 빼기 31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4에서 또 나누기 2를 하면 네모는 12가 되므로 답은 12cm가 됩니다. 정계도에 나타내는 선을 모두 보는 문제입니다. 선은 모서리 일치의 가운데를 지닙니다. 먼저 도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변화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개도도 이렇게 생겼는데 먼저 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된 것은 이미 문제에서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편하기 쉽게 꼭지점을 기호를 잡아볼 겁니다. 구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먼저 여기서 디귿과 비읍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디귿과 비읍으로 이어있고 디귿과 다시 키읔으로 간다고 했으므로 디귿과 키읔으로 이어집니다. 키읔에서 비읍으로 가라고 했으므로 키읔이랑 비읍으로 이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인화와 장로같이 전기도를 접어서 연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전기도의 둘레가 90cm일 때 만들어진 연필 모양의 높이는 몇 cm 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입변 모양은 정육각형입니다. 높이를 여기서 네모라고 했을 때 전개도 둘레가 총 90cm라고 했으므로 식을 세우는 전개도의 둘레를 이렇게 가는 걸로 식을 세우는 2 곱하기 20 더하기 네모 곱하기 20을 합니다. 이가 됩니다. 그러면 92됨으로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0을 해서 40을 90에서 빼서 2는 50이 됩니다. 그러면 50 나누기 1에서 네모는 25가 되므로 답은 25가 됩니다. 민호는 삼각기둥 모양의 프리즘 모형을 만들기 위해 밑변이 정삼각형인 다음과 같은 전개도를 만들었습니다. 전개도의 둘레가 56cm일 때 만든 프리즘의 모양의 높이는 몇 cm일까요? 우선 높이를 네모라고 둡시다. 전개도의 둘레는 56cm라고 했고, 즉 이 그림에 4cm인 변이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럼 4 곱하기 8을 한 거에다가 네모 높이는 이렇게 2개가 있어서 곱하기 2를 한 것이 56이 됩니다. 그럼 네모 곱하기 2는 4 곱하기 8을 56에서 빼준 것이니까 24입니다. 그러면 24를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네모는 12cm입니다. 잠깐만, 저기 식에 등호가 여러 개 있잖아? 네. 뭐랑 다 같다는 뜻이야? 등호가 하나, 둘, 셋, 넷, 6개가 보여? 뭐가 같다는 뜻이야? 네모가 높이인데 그러니까 4이 두 번째 줄, 이 세 번째 줄의 의미는 이것에서 56에 이 4 곱하기 8이 이 네모 곱하기 2만 있는 거라서 그러면 4 곱하기 8이 없는 거와 같아서 그래서 4 곱하기 8은 32인데 그것을 빼준 게 네모 곱하기 2라는 거예요.
등호가 6개지? 네. 그 6개의 등호가 뭐가 같다는 뜻이거든? 네. 그걸 다 설명하라는 뜻이야. 내 말은. 전개도 이것은 이렇게 두 개는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왜 지웠어? 왜냐하면 그 50 네모 곱하기 2는 24인데 24는 56과 같지가 않아서. 잘했다. 또 그거 왜 지웠어? 24와 12가 안 같아서요. 그렇지. 네모 여기저기 막 쓰면 안 돼. 같을 때만 쓰는 거야. 다음 거. 전개도에 나타내는 선을 모두 그리시오. 단 선은 모서리 리을 치즈 가까운데 지납니다. 이 도형을 이 전개도와 같이 그리는 이 전개도를 그려서 이 그 선분들을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우선 이 전개도를 만들었을 때 니은, 이응, 지읒, 디귿은 교과서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이렇게 기호를 다 쓰면 이렇게 되고요. 그 기호에다가 이제 이 빨간색 선들을 이으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디귿에서 키읔이니까 여기처럼 디귿에서 키읔까지 연결하고 비읍에서 키읔이니까 이 비읍에서 키읔으로 연결하고요. 또 비읍은 겹쳐서 여기도 있는데 디귿에서 비읍으로 연결하니 디귿에서 비읍 여기로 연결하면 답이 됩니다. 선생님 저기 이거 가로 지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세린아, 넌 앉아서 질문만 할 수 있어. 유나가 다음과 같은 전개도를 접어서 연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전개도의 둘레가 90cm일 때 만들어진 연필 모형의 높이는 몇 cm일까요? 우선 높이를 네모로 둡시다. 그럼 이 90cm가 어떻게 나오면요. 2가 들어가는 개수를 구하고 이 2가 들어가는 개수가 20번이 있으니까 그럼 2 곱하기 20을 한 거에다가 더하기 네모 높이 곱하기 2를 네모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90cm입니다. 그럼 네모 곱하기 2는 2 곱하기 20을 뺀 것과 같으니 네모 곱하기 2는 50입니다. 그럼 네모는 이것을 나누기 2해서 25입니다. 응. 세린아, 괄호를 지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저거 잘 지워져. 그러니까 괄호가 어디 있어? 아니 가로가 아니라 그냥 등호. 아. 다음 한 개씩 합시다. 먼저 한 거부터. 14번입니다. 이 색칠된 부분의 둘레는 5와 4분의 1인데 이 전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로 한 칸 이만큼은 곱다가 곱하기 4를 하면 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사각형인데 근데 그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가니 그러면 가로의 길이 곱하기 4가 가로의 길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답을 구하려면 우선 5와 4분의 1은 4와 1분이랑 4분의 21과 같습니다. 재미있는데 세로 한 칸에 길이 곱하기 4인 거예요? 네, 그럼 이것이 이게 정사각형인데요. 이게 세로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이 가로의 길이와 같은 거라서 세로 곱하기 4는 가로 한 개의 길이입니다. 그 정사각형에서 그냥 4개로 나눈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이 길이는 이 둘레는 세로 곱하기 19와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재미있는데 여기 이 색칠생물이 둘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점선까지 합한 거예요? 가로까지? 예. 왜냐면 여기 한 개 하고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가 있어서 그럽니다. 아, 그 10개로 나눠져 있다고요? 네, 이 세로 이만큼이 이 둘레의 10분의 1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4개가 있고 여기도 4개가 있고 여기는 한 개씩이 있어서 그럼 그것을 다 더하면 10개씩 세로가 10개, 세로 10개의 길이가 이 둘레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4분의 21 나누기 10은 세로 한 칸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나누기 10이라는 여기서 모르겠어요. 이 전체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는 이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몰라서 그래서 그럼 이 둘레를 구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것을 이 나누기 10을 하면 이렇게 세로가 이렇게 하면 총 16개가 있어서 세로 한 개의 길이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 나와 있었던 것은 이게 정사각형이고요. 색칠된 둘레는 5와 4분의 1이고 전체의 둘레를 구하는 게 그 답입니다. 근데 이게 10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보면 이만큼의 길이가 여기에는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와 같다는 것인데요. 네. 정사각형이라서 네. 그런 거. 그러면 이렇게 4개 하고 이렇게 4개 하고 4개를 더해서 8 하고 9, 10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기 10을 하면 이 세로 한 칸의 길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떻게 이제 여기 세로도 4개가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10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4개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4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2개를 우선을 더하면 8이고요. 그럼 이 세로 한 칸이니까 한 개씩 더해주면 8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여서 그러면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기 10이라는데 어떻게 세로 한 칸 길이를 알 수 있어요? 이 길이 이 색칠
색칠된 이 색칠된 둘레의 길이가 이 세로 곱하기 10인 것을 방금 안 거와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10을 한 거예요. 총 10개니까 한 칸을 알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누기 10을 하면 40분의 21이 됩니다. 근데 이 세로 한 칸의 길이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4개 하고 여기도 4개 하고 여기도 4개 하고 여기가 4개씩 있으면 4 곱하기 4를 하는 것이니까 그럼 16입니다. 그러면 세로 곱하기 16이 이 전체 둘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왜 곱하기를 해요? 더해야죠. 한 칸을 구했으니까 40분의 21을 곱하기 그러면 10을 해야 하지 않아요? 왜 16을 한 거예요? 한 칸. 곱하기 10을 하면 이 색칠된 직사각형의 둘레들은 그대로 구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로가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10개가 있어서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안 되고요. 왜 색칠된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전체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 여기 4개, 이 세로의 길이가 여기 4개 있고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가 있으면 그러면 4개씩 4변이 있으니 그럼 16을 곱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0분의 84가 나와서 8과 10분의 4이므로 8과 5분의 2입니다. 세로 전체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색칠된 직사각형의 둘레가 5와 4분의 1cm. 제 질문인데 이 단위가 뭐예요? 센티미터. 5와 4분의 1cm일 때 전체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세로 한 칸에서 곱하기 가를 하면 가로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계산하기 전에 5와 4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서 4분의 21로 바꿔줬습니다. 4분의 21에서 나누기 10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총 정사각형이므로 먼저 이렇게 4칸으로 나눠졌으니까 정사각형이므로 가로 똑같이 4칸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색칠된 부분을 봤을 때 총 4 더하기 4 더하기 2 2를 해가지고 10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로 한 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하면 40분의 21이 됩니다. 40분의 21은 그러면 세로 한 칸의 길이가 되어서 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체 둘레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분의 21 곱하기 16을 합니다. 총 세로가 4칸, 가로는 4칸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분의 84가 되므로 답은 대분수로 바꾸고 역분하면 8과 5분의 2가 되므로 답은 8과 5분의 2cm가 나왔습니다. 다음. 아니지. 오른쪽 걸 먼저 해야지. 이렇게 지금 전체의 넓이는 겹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5와 7분의 1cm인데요.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인데요. 제곱미터.
5m인데요. 우선 이렇게 곱셈 근데 이 겹친 여기 이렇게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럼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5와 7분의 1, 7분의 36으로 바꿉니다. 이 사각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겹치는 부분의 8배이고요. 원의 넓이는 겹치는 부분의 7배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요? 네. 이 겹치는 넓이를 네모라고 둡시다. 그러면 이것은 네모 곱하기 7 이 원이랑 네모 곱하기 8 이 정사각형을 더한 게 지금 겹친 넓이 구하기가 네모예요. 네. 이렇게 네모 곱하기 7 그 네모가 겹친 넓이 아니에요? 네, 겹친 넓이에요. 겹친 넓이에서 곱하기 7을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원이고요. 네. 그럼 이 네모 곱하기 8은 이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왜 네모 곱하기 8을 하는 거예요? 겹친 넓이. 왜냐하면 우선은 지금 이 식을 이것을 갖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이 넓이는 이 겹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왜냐면 겹치니까요. 그럼 이 네모의 부분과 이 동그라미 부분을 더하는 게 넓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원 네모 곱하기 7 하고 이 네모 곱하기 8을 더한 다음에 사실 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네모가 한 개가 있는 것과 같아서 이 1을 빼주는 것이 7분의 36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넓이가 7분의 36이기 때문입니다. 네모 곱하기 7을 하는 이유가 겹친 넓이를 그 곱하기 7하는 이유예요. 네모 곱하기 7은 이 원을 구하는 거고요. 이 네모 곱하기 8은 이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근데 넓이는 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니 이것을 합치어서 우선 이 두 개를 더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 네모 이 겹치는 부분이 겹쳐져 있어서 거기서다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모 곱하기 1을 한 것을 빼는 것인데요. 그럼 그게 7분의 36이라는 것입니다. 네모 곱하기 7을 왜 하는지 네모 곱하기 7은 그 자체가 원이에요. 왜 네모 곱하기 7을 했는데 그게 원인데요? 그 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네모 곱하기 7을 하면 근데 겹친 부분이 겹친 넓이에요? 네, 그 겹치는 이 부분이 겹치는 넓이 그 네모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원의 넓이가 겹치는 부분 나왔네? 7이라는 거. 그것이 나왔어요. 네모가 겹친 넓이인데 왜 겹친 부분을 이야기해요? 넓이랑 부분이랑 같아요? 네, 이 겹치는 넓이는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은 저희 다 알는데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네모 곱하기 7이에요? 근데 겹친 부분은 겹친
넓이랑 다르다는 건가요? 그럼 설명을 끝까지 해보자면요. 그럼 이 네모 곱하기 7이 문제에서 원이라고 나왔고 네모 곱하기 8이 이 네모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원이고 이게 네모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겹치는 넓이가 있어서 이것은 한 1을 빼줘야 돼요. 그럼 그게 7분의 36이라는 것이에요. 잠깐만요. 빼기 1 말고 빼기 네모로 써주세요. 그래도 넓이랑 겹친 부분은 겹친 넓이는 겹친 부분의 넓이잖아요. 네. 그럼 둘이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대한 넓이라는 거예요. 그럼 겹친 부분 넓이요? 네. 겹친 부분. 이런 모양이 겹쳤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것은 겹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겹친 넓이를 전개도가 겹친 거예요. 예를 들을 건데요. 그럼 이 겹친 넓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겹친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넓이를 뭐가 겹친지 몰라요. 겹친 게 이거요. 정사각형과 원이 겹치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여기서요? 잠깐만요. 저기 겹친 부분이 이거라고 할 때. 네, 이것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 겹친 모양이에요. 이 직사각형의 겹친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5cm 하고 이걸 다 더하면 30cm 이렇게 곱하는 게 그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오면 잠시만요. 부분이 그래서 그렇다면 저기서는 뭐예요? 부분이 겹친 부분이 이것을 그냥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넓이랑 부분이랑 다르지 않아요? 구하자는 것은 다른데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모양을 그냥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근데 겹친 넓이가 겹친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모르겠어요. 이 겹친 넓이 이게 겹친 넓이에요. 네. 근데 이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지 않아요? 구하는 것은 구하는 곳은 똑같은데 근데 뭐를 구하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를 겹친 부분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둘 다 똑같은데 그렇게 할게요. 왜 빼기 네모라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넓이는 이 네모 더하기 원은 그냥 그대로 더하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대로 근데 그럼 더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빼기 네모를 해야 되는데 그 네모가 이 겹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네모랑 동그라미가 그냥 따로따로 있는데 그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겹치는 부분 네모가 있어서 그 넓이는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넓이를 더하는 것은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 겹치는 부분이 나오면 그냥 그 넓이가 다른 거예요. 왜냐면 이것과 이것은 같지가 않거든요, 넓이가. 그래서 이것을 이 겹친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겹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8을 했을 때. 네. 근데 왜 빼는 거예요? 더 해야지 않아요, 네모를? 아니에요. 왜냐면 그러면 이만큼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있다고요? 네, 이렇게 이 네모까지 더하면 이게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겹쳐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7분의 36이 그러면 그럼 결국에는 돼.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8을 하는 이유가 지금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의 일부인데요. 그럼 이 네모가 없고 이 두 개를 더했으면 이 겹치는 부분이 없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 따로 그럼 원 따로가 있는 넓이인데 근데 지금 겹쳐서 네모 이 부분을 빼주는 것이니까 네모를 빼주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8 빼기 네모를 알겠어요? 빼기 네모를 하는 이유가 지금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시 네, 식이에요. 이 식이 이 전체 넓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는 7 더하기 8 빼기 1 곱하기 네모와 같은 것이니까 우선 7 더하기 8 빼기 1은 14입니다. 그럼 이 14에다가 이 14를 곱하기 네모한 게 이것이라는 것인데 그럼 네모는 이것을 14로 나누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49분의 18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5와 7분의 1일 때 겹친 부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가 겹친 부분 곱하기 8이고 원 넓이는 겹친 부분 곱하기 7입니다. 먼저 그 식을 세웠을 때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8 빼기 네모는 7과 7분의 36과 같습니다. 왜 네모 곱하기 7 네모 곱하기 8 하냐면 문제가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겹친 부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7 더하기 8 잠깐만. 그 식 왜 네모를 빼요? 네? 네모를 뺐잖아. 빼기 1을 네모로 바꿔서 무슨 말이야? 빼기 전에 이 네모가 빼기 1이었는데 여기서는 7 더하기 8 빼기 1을 14인 그 식에서 그 빼기 1을 네모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네모가 1이었는데 원래 1이었던 원래 네모가 1이라고 여기 써 있었는데 여기서는 안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네모를 왜 빼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빼기 네모야. 왜 네모를 빼냐고. 여기서요? 응. 뭐냐면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네모 곱하기 7 원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를 더했을 때 겹친 부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빼기 네모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 네모로
먼저 우리가 그 겹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겹친 부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7분의 36에서 겹친 부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걸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7 더하기 8 빼기 네모를 하고 여기서 나누기를 해가지고 네모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더하기 8 빼기 네모가 뭐냐고. 네모와 원의 합이요. 합 그리고 여기서 그 네모를 이렇게 뺀다고 했으니까 빼기 네모. 그러니까 거기 원래 1 써있는데 너가 네모로 바꿨잖아. 네. 왜 바꾼 거야? 왜냐하면 원래 이 네모도 1이었는데 응. 원래 이 네모가 1이었는데 이 네모도 그러면 원래 식을 세우면 7 더하기 8 빼기 1인데 지금 네모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7 더하기 8 빼기 네모가 왜 14야?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네모가 아니라 그냥 1이라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모이면 그럼 이게 2일 수도 있음. 이게 네모가 2라면 두 개가 있다면 그러면 13이 되는 거와 같아서 그래서 네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지금 몰라서 그래서 네모를 1이라고 둔 것인데 근데 그 네모 한 개 이게 네모 곱하기 7 그 네모가 7개 있는 거랑 네모가 8개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그냥 네모라고 했을 때 그게 몇 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이라고 더해야 14가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뭐일지 몰라서 1로 하셨다고요? 네, 네모 이것을 네모라고 두면 네모를 모르는데 그럼 네모가 답이라고 했을 때 답이 3이라고 했으면 그럼 이게 12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네모가 1이라고 정확히 안 알려주었을 때는 그러면 이게 14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1로 바꾸신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네모라고 뒀을 때 이 네모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14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이 네모가 1이라는 것을 구하려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네모가 한 개가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인 여기와 여기의 그 식의 형편의 그 구하려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 네모라고 쓸 때도 있고 1이라고 쓸 때도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1 근데 이게 문제에서 1이라고 안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그 네모 곱하기 1이라는 뜻이에요. 네모가 한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빼기 1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한 개가 있다는 의미로 이것을 빼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8 그럼 8 빼기 1은 네모가 14개가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럼 네모를 구하려면 이것에서 14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빼기 1을 이게 하나 있다고 빼는 거예요? 네, 그 네모이면 이게 어떤 수인지 몰라서 그래서 무엇을 빼는지를 모르는데 근데 이게 네모가 되면 그러면 결국에서 네모의 답이 11이 되는 거. 근데 원래 답이 이것인데 근데 그럼 답이 바뀌는 거예요. 그 빼기 1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모가 하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럼 7 더하기 8은 뭐야? 7 더하기 8은 여기서 우리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이따가 나누기를 하려고 7 더하기 8을 왜? 곱하기 7 곱하기 8인데 7이랑 8을 더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그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이따가 나누기를 질문 왜 7 더하기 8을 하냐고. 곱하기 7 곱하기 8인데. 왜냐하면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7 더하기 8 해가지고 네모 한꺼번에 구해요. 그러면 7이 뭐야? 7은 여기서 이 원넓이를 구할 때 겹친 거 곱하기 7 해가지고 7을 아니 그 지금 쓴 식 7 더하기 8 빼기 1에서 7이 뭐냐고. 7은 이 겹친 부분을 뺀 부분이요. 1은 뭐야 그럼? 빼기 1 했을 때 그 1. 1은 네모예요. 응, 1은 네모라며. 그럼 7은 뭐야? 7도 말할 수 있어야지. 여기 그럼 곱하기 7이잖아. 근데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네모를 구하는 건데 왜 그대로 와? 네모를 구하는 거니까 7 더하기 8을 하고 나누기. 왜? 7 더하기 8을 했을 때 반대로 나누기를 하면 돼요. 그럼 네모 곱하기 7이 뭐야? 네모 곱하기 7을 원 넓이. 십 곱하기 3이 무슨 뜻이야? 열이 아니 10이 3개 있다. 그래. 네모 곱하기 7이 무슨 뜻이야? 네모가 이렇게 그래. 네, 7 더하기 8 빼기 1이 왜 나왔어? 네모 곱하기 7이 무슨 뜻이야? 네모가 이렇게 네모 곱하기 8이 무슨 뜻이야? 7이 8 내 질문이 뭐야? 네모 곱하기 7이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듣고 대답해야지. 응? 네모 곱하기 7이 뭐야? 네모 곱하기 7은 네모가 이렇게 네모 곱하기 8이 무슨 뜻이야? 네모가 이렇게 그래. 그러면 7 더하기 8 빼기 1은 뭐야? 일곱 개가 8개 많다. 네모 곱하기 7. 그게 뭐라고? 네모가 7개. 그리고 더하래지? 네모 곱하기 8이 뭐라고? 네모가 10개. 그리고 빼래지? 네모는 뭐야? 1이요. 아니야, 네모는 1이 아니야. 네모는 네모가 한 개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가 안 돼? 네모가 한 개. 응.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8 빼기 네모. 그걸 보고 7 더하기 8 빼기 1을 썼어. 7 더하기 8 빼기 1이 왜 나왔어? 네모 곱하기 7을 보고 7을 썼어.
네모 곱하기 7이 뭔지 알잖아. 네모 곱하기 7이 뭐야? 7이 뭐라고? 7이 내 질문이 뭐야? 네모 곱하기 7이 말도 틀리면 안 돼. 똑바로 말해. 네모 곱하기 7이 뭐야? 그 7이 네모가 이렇게 그렇지. 네모 곱하기 8이 뭐야? 네모가 이렇게 빼기 네모가 뭐야? 네, 하나를 빼다 네모 한 개를 뺄 거야. 7 더하기 8 빼기 1이 뭐야? 그건 네모의 개수를 센 거야. 네모가 7개 더하기, 네모 8개 빼기, 네모 1개. 모르겠니? 모르겠어? 네모 곱하기 7 더하기 네모 곱하기 8 빼기 네모. 그걸 해석해야지. 네모 곱하기 7이 뭔지 알잖아. 네, 그게 뭐야? 네모가 이렇게 그 다음은? 더하기야. 그 다음은 더하기야. 그리고 네모 곱하기 8이야. 그건 무슨 뜻이야? 네모가 8개 그 다음은 빼기야. 네모는 뭐야? 1이요 아니야. 네모는 1이 아니야. 우리가 구하는 게 네모인데? 그럼 답이 1이야? 네모 하나 써 있는 건 네모가 한 개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아래로 내려와서 7 더하기 8 빼기 1은 네모 개수를 센 거야. 네모가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몇 개 빼고 이랬니?